가만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예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울리던 전화벨이 어느새 잠잠해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기도 하죠. 그럴 때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건 아닌가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 친구가 줄어들고 주변이 조용해지는 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 찾아왔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외로움이 고독이라는 우아한 옷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마음 편안히 차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곤 하죠. 봄과 여름에는 무성한 잎사귀처럼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호회 사람들까지. 그때는 그 많은 관계가 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 속에 섞여 있어야 살아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면 어떻습니까? 나무는 살기 위해 스스로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 화려했던 잎사귀들을 다 붙잡고 있다가는 추운 겨울을 버텨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50이 넘고 60이 되면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싫은 사람과도 웃으며 술 한잔 기울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 안 맞는 사람과 1시간만 같이 있어도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제 지인 중에도 은퇴 후에 동창회 총무를 맡았던 분이 계십니다. 왕년의 인기를 놓지 못해서 경조사란 경조사는 다 찾아다니고 술값도 펑펑 쓰셨죠. 그런데 막상 본인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니 정작 찾아오는 친구는 한두 명뿐이더랍니다. 그분은 병상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껍데기만 붙잡고 살았구나. 여러분, 지금 내 곁에서 멀어지는 인연들을 굳이 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나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내 곁에 남은 사람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알짜배기만 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복잡한 인연들이 정리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그저 그 사람의 계절이 끝난 것일 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디 가는 인연 막지 말고 오는 인연 막지 않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젊은 시절 그토록 많은 사람을 만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들여다보면 그중 절반은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발이 넓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관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식 결혼식에 하객이 적게 올까봐 걱정해서 청첩장을 돌리고 동창 모임에 나가서 자식 자랑, 돈 자랑하는 친구 비위 맞춰주느라 속 끓인 적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이 다 부질 없어집니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주말마다 모임에 나가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임에 다녀오면 즐거움보다는 피로감이 더 크더군요. 남들 사는 이야기, 누가 집을 샀네, 누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네, 이런 비교하는 말들에 제 마음만 다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불필요한 모임을 다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만 왕따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하기도 했지만 딱 한 달이 지나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옷을 벗어던지고 가장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화려하고 비싼 뷔페가 좋지만 나이 들면 소화 잘 되는 된장찌개 한 그릇이 가장 보약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지만 속이 더부룩한 관계보다 소박하지만 속이 편안한 관계가 최고인 법입니다. 지금 주소록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사람들 만나고 오면 기분 나쁜 사람들 과감하게 지우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에 평화와 여유가 채워질 것입니다. 본론 3고독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 자, 이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했다면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선물이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고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말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나이 들어 찾아오는 고독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과도 같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살느라 정작 나를 잊고 살지 않았나요? 이제야말로 오롯이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죽이지 마십시오. 혼자 숲길을 걸으며 새소리를 들어보고 젊은 날 읽지 못했던 책을 한 권 펼쳐보십시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이 북적거리는 술자리보다 훨씬 더 충만함을 줄 것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식에게 전화가 안 와도 서운하지 않고 배우자가 무심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나랑 노는 게 가장 재미있는데 굳이 남의 관심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결국 혼자 떠납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잘 즐기는 사람이야말로 노후가 가장 우아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외톨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밤은 전화기 너머의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에게 따뜻한 안부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듦이 서러움이 아닌 완성이 되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인사를 나눠주세요. 오늘 밤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